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상승하며 거래를 마친 국가들도 있었지만 하락하며 거래를 마친 국가들이 더 많았습니다. 전 독일의 닥스 지수가 0.07%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수준을 나타냈고요. 영국 지수는 0.04% 상승하며 강보합권 수준을 나타낸 가운데 프랑스의 까크 지수는 0.4%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스위스에서 이번에 개최된 다보스 포럼이 닷새간의 스케줄을 마치고 이번에 폐막을 했습니다. 이 다보스 포럼에서는 ECB 인사들의 발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등 ECB 관계자들은 대체로 물가 안정에는 진전이 있었지만 오늘 3월과 4월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 발짝 후퇴하게 되면서 유럽 증시 다시 한번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독일 지수가 약보합권, 프랑스의 까크 지수가 0.4%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지수를 살펴보실 때는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도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 이번에 발표된 영국의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는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번 영국 통계청은 1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3.2%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 0.5% 줄어들 것이라는 월가의 예상치를 크게 깨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1년 전에 비해서 2.4% 감소한 수치로 1.2% 증가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치를 깨트린 수준이었는데요. 이렇게 예상보다 저조했던 소매 판매 수치에 영국의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파운드화의 가치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도 증시에 영향을 줬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유럽 증시에서는 시장의 관심을 오는 25일에 열릴 ECB의 1월 통화정책 회의로 쏠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25일부터 열리게 될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또 어떠한 새로운 내용이 업데이트가 될지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금요일 시장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을까요? WTI 가격 1% 가까이 내렸습니다. 0.94% 하락한 73.25달러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그 외에 브렌트유라든지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도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유가는 이 중동전이 확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하며 마무리 짓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 중동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이 될 때마다 급등을 했던 양상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에는 이 석유 카르텔로 여겨지고 있는 오펙의 결속력 약화, 그리고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량 증대, 중국의 수요 둔화가 겹친 영향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동 지역에서의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상승하는 그런 상방 압력을 받기도 하지만 중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더디게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수요가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함께 합쳐지면서 그 사이에서 이렇게 국제 유가는 줄다리기를 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인 IEA가 올해 석유 공급이 수요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면서 공급량이 수요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리스크가 있더라도 공급량이 수요보다 더 많다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WTI, 브렌트유, 두바이유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금 가격 확인해 보시죠. 금값은 소폭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0.38% 오른 2029달러 선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중동학적,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금융시장 불안과 함께 앞서 말씀드렸던 이 중동 지역에서의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금요일 시장에서도 금 가격이 0.38%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 은 가격이라든지 백금 가격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원자재 가격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시장 미국 증시는 한 주를 어떻게 마무리 지었을까요? 예,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반도체를 비롯한 IT 기업들의 강세로 인해 3대 지수가 모두 1에서 1.7%대의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S&P 500 지수는 4,800을 돌파하면서 2022년 1월 3일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인 4,796을 넘어섰습니다. 금융시장에서 S&P 500 지수는 증시 전반의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500개 대형주 가격 움직임을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산출하기 때문이며, 반면 다우지수는 우량주 30개 종목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스닥 지수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만으로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주에는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PCE 물가지수를 비롯해 주요 IT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경제학자들은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12월 PCE 근원 물가지수가 전달 대비 0.2% 상승해 11월에 0.1%를 웃돌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년 전과 비교해서는 3% 상승하면서 11월에 3.2%에 비해 낮아졌을 것으로 보고 있고, 23일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24일에는 테슬라와 IBM, 네덜란드의 광학 반도체 업체인 ASML, 그리고 25일에는 인텔이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업종별로는 IT, 금융, 부동산, 임의 소비재, 건설, 산업, 운송 등 대부분이 상승했던 반면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는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4.146%, 달러 인덱스는 0.25%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1월 미국의 소비자들의 장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고 심리지수는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뉴스가 지난 금요일 금융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미시간 대학에 따르면 올 1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9%로 12월에 3.1%보다 완화됐고, 이것은 2020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지난 2월에 2.9에서 2.8%로 소폭 하락했는데요. 한편 소비자의 심리를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크게 개선됐습니다. 1월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지수 예비치는 78.8로 전달의 69.7보다 상승하며 예상치 68.8을 상회했으며, 이는 2021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1월 소비자 기대 지수는 75.9로 전달의 67.4%보다 높아졌고, 현재 경제 여건 지수 예비치 역시 83.3으로 전달의 73.3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인터넷 커뮤니티 플랫폼인 레딧이 오는 3월 IPO에 나섭니다.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의 상장은 지난 2019년 이미지 공유 플랫폼인 핀터레스트 이후 5년 만으로 지난 2005년 설립된 레딧은 약 20년의 역사를 지닌 대형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하루 방문자가 7,500만 명에 이르며 2021년 게임스톱을 비롯한 이른바 밈 주식 열풍을 이끈 플랫폼으로 유명해진 바 있었습니다. 레딧은 올 3월 IPO를 위한 세부 계획 수립과 주관사 선정 등 준비 작업에 착수했고, 2월 말 공개 신청과 3월 초 로드쇼를 열 예정으로 지난 2021년 비공개로 IPO를 추진했던 레딧은 자금 조달 단계에서 약 1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이번엔 최대 150억 달러의 기업 가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IPO를 통해 전체 지분의 약 10%를 매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를 불허할 수 있다는 뉴스로 지난 금요일 시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이로봇의 주가가 무려 26.9%가 폭락한 17달러 26센트 거래를 마쳤고, 아마존은 1.2%가 반등해 155달러 34센트 거래를 마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지는 소식통을 이용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반독점 관료가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아마존 대표단을 만난 가운데 회의 중 인수가 불허될 것 같다는 말을 아마존 참석자가 들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인수 불허안은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집행위원회 위원 27명의 공식 승인이 필요하며, 그간 행적을 보면 EU 반독점 책임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수석 부집행위원장의 권고안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한 가운데 집행위원회의 결정 마감 시한은 다음 달 14일입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1월 아이로봇 인수가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아마존 측에 전달을 했고, 아마존은 마감인 지난주까지 집행위원회의 우려를 해소할 만한 방안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컨퍼런스 보드의 12월 경기 선행지수인 LEI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악화된 마이너스 0.3%이며 이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홈뱅크쉐어스, AG&C 인베스트먼트, 브라운&브라운 잉크, 그로스 퍼스트 뱅크쉐어스, 그리고 그레이트 서던 뱅크 코퍼레이션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는 지난 한 주를 어떻게 마무리 지었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볼 텐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종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전 코스피가 전일 금요일 시장 강하게 반등해 줬습니다. 1%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요. 1.34% 오른 2,472포인트 선의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는데 추후에 특징주에 넘어가서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반도체 종목군들이 강한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코스피 지수 1%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는 0.28%로 강보합권 수준을 나타냈고요. 84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선물 지수에서도 1%대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됐는데요. 수급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유입됐습니다. 외국인이 금요일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홀로 7천억 원 넘게 매수세를 기록했는데요. 7,028억 원 사자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 물량을 출회하면서 개인이 4,579억 원, 기관이 2,294억 원의 매도 물량을 출회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모두 다 유입이 됐는데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기관은 1,708억 원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440억 원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1,740억 원 팔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선물지수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3,657억 원의 매도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금요일 시장 주목을 받았던 특징 섹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 종목으로는 반도체 종목군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에서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 훈풍이 국내 증시에 제대로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유진테크가 5.43%, 원익 IPS가 4.95% 올랐고요. 한미 반도체도 2.67%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눈에 더 띄었던 것은 바로 반도체 투톱의 주가 흐름이었는데요. 대형주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그야말로 강세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보시다시피 무려 4% 넘게 급등했고요. 4.18% 상승하면서 곧바로 74,000원 선까지 뚫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복귀한 모습이었고요. 74,700원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3% 넘는 강세 흐름 기록하면서 14만 원 선 다시 가져오는 모습이었고요. 14만 1,3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TSMC의 호실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TSMC는 지난해 4분기 순이익 2,387억 대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년 대비 19%가량 상승한, 더 증가한 수준입니다.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48달러로 시장의 예상치인 1.38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이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9%가량 급감했지만 여기서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 시장의 예상치인 1.38달러를 웃도는 수준을 나타내면서 시장은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이어온 건데요. 여기에 블룸버그 및 외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것은 반도체 산업의 침체가 바닥을 딛고 나서 이제 반등하는 신호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TSMC 같은 경우 AI 수요 증가로 인해 올해 매출 같은 경우에도 2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에 힘을 입어 TSMC는 뉴욕 증시에서 9% 넘는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주당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 반도체 업황이 드디어 바닥을 찍고 오를 일만 남았다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TSMC가 이번 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으로 잡았다는 점,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반도체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를 대폭 개선시켰습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제히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종목군들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AI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볼 텐데요. 물론 이렇게 반도체 종목군들이 훈풍이 불어들면서 이 AI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이 됐고, 특히나 이 제주 반도체 같은 AI 반도체 종목군들 강한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제주 반도체 23.53%의 급등세 연출했고요. 26,250원을 터치했습니다. 또 칩셋 미디어가 6.48%, AD칩스가 3.9%, 가온칩스가 3.52%, 코난테크놀로지가 2.59%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그 외에 플리토라든지 이스트소프트 같은 대표적인 AI 종목군들도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우선 AI 시장은 글로벌적으로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트렌드에 발에 맞춰서 국내에서도 정부가 민간과 함께 협력을 해서 이 AI 시장을 선점을 하겠다, 그리고 확장을 시키겠다라는 포부를 드러냈는데요.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도 협력을 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AI 관련 종목들 쪽으로 탄력적인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모인 건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일 제5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회는 대화는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정책과 투자 방향,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대표급 협의체인데요. 이번에는 초거대 AI 기업뿐만 아니라 뷰티라든지 가전, 제조, 통신, 스타트업 등 각 분야 기업 대표들이 나서서 함께 어떻게 하면 AI를 더 많은 범위에 적용을 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종욱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일상에 함께하는 시대가 열렸고, 또 주요국은 이미 기업과 국가가 한 몸이 되어 관련 인프라 조성과 투자를 연계하는 등 노력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스트소프트 29.9%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플리토가 23.75%, 한코미드가 12.6%, MDS테크가 10.6%, 포바이포가 9.96%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대화형 AI 휴먼 서비스 공개를 하면서 급등세를 이어갔고요. 따라서 이스트소프트가 이 중에서 상한가 기록하며 39,1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시장 주목을 받았던 대표적인 특징 섹터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